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인공수초를 고정하러 갔던 배 3척이 침몰한 이 춘천 의암댐 사고,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정은 옆으로 누운 채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서 사람 있어. 거기서 어떻게 해? 어미 떠내려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못 잡으니까 계속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이제 계속 쫓아갔겠죠. 여전히 지금 남은 실종자, 의암댐 선발 침몰 사고 지점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쪽 잠실대교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는데 뭐 이 정도는 되겠죠? 네. 네, 최 교수님, 일단은 오늘 경찰정은 발견이 됐어요. 옆으로 누운 채로. 그렇습니다. 가평에 있는 경강대교 근처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실종된 시점으로부터 거리로 14km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떠내려갔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종자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지금 수심도 계속 높은 상태,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실종자 발견이 어려운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경찰정이 저렇게 상황이 되도록 이 상황을 만든 그 책임자들 정말 저는 화가 나고요. 그분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정은 발견이 됐고 침몰 지점에서 14km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저 5명 있잖아요. 유현정 의원. 네. 잠실대교 서울 안쪽까지 지금 수색을 하는 거 보는데 지금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구조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만에 발견했는데 1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르게 돼 있고 이게 많은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경찰은 저 행주대교까지도 지금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갔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지금 찾고 있는데. 한강 하류까지 좀 그렇죠. 한다는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지금 뭐 이 모든 지금 이 댐들이 다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속도가 평소 같으면 이게 한 17시간 정도 돼야지만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돼 있지만 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유속이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래 한 분은 이제 우리가 구조를 했기 때문에 혹여 이제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명조끼와 함께 이제 우의를 입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온도 좀 보존이 됐고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어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정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울인 채 발견이 된 경찰정의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실종자가 발견이 됐을 길을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만 이 안에서 경찰정은 텅 빈 채 좀 발견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짚어볼 얘기가 중요합니다. 수질 정화를 위해서 만든 10몇 억짜리 수초섬을 지키려다 일어난 참변입니다. 폭우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이어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속 문제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안전선 그 지역에서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유속이 빨라졌. 실수할 때 그 이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던데 말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경찰관들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계시고 수색 인원들 잠깐 보지도 않고요. 경찰서장님이 유속 고려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 구정차장. 네. 실종자, 유가족들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수초섬 고정 작업을 왜 오늘 꼭 이런 날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춘천시는 어느 누구도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가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누가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번 사건은 반드시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유속이 빠른 상황이었고 또 이 댐이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댐 위에 있는 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부유물로 떠 있었던 이 인공 구조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출동시켰다. 누군가가 그 지시를 내렸다면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이번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이 책임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명을 보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실종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 수초섬을 고정시키려다가 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든 아니면 이 춘천경찰서 관계자든 누가 이 사람들을 출동시켰는지에 대해서 뭐 통화 내역을 조사하든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다시 역추산해서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런 정도의 이 작업이면 폭우 속의 작업이면 매뉴얼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더더군다나 이게 폭우가 문제가 아니고요. 댐 문을 열게 되면 초당 10,000톤 넘는 물이 방류가 된답니다. 근데 수문 하나가 이게 폭이 한 13m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신 그 경찰정 같은 거 말이 그 경찰 배지 조금 10명도 못한 조그마한 배예요. 그 다음에 고무보트 하나. 그 다음에 행정소에 있는 것도 조그만 거거든요. 그럼 그 배를 타고 나가면 사고가 나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고받고 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사지로 몰아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춘천시에는 뭐 우리 나가라고 한 적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나갔는지 따져봐야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의암댐인데요. 어서 빨리 실종자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인데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해민들 망연자실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왜 일로 시집 와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애들까지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원래는 2집 살림이 다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8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가 가도 그냥 처음에 농사를 계속 했거든. 그래서 물론 20번 가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처음에. 그런가 하면 폭우 관련한 웃지 못할 소식도 있는데요. 저희 밑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최 교수님. 예. 여의도 지하차도에서 저렇게 잉어와 메기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7일날 2시쯤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에 뭐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예. 지하차도에 내려갔더니 저렇게 잉어, 메기, 붕어 이런 100여 마리의 어류들이 저기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지금 100mm 정도 왔고요. 그 당시에 이 수위가 한 2m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고 아마 강에 있던 어류들이 저쪽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저걸 다 모아서 다시 민물에 방류를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번 수해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니까요. 장마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